코쌤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산업혁명은 어떤 확산 과정을 거쳤으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식민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과 경제권이 확대되어 갑니다. 식민활동의 활기는 시장과 경제권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광대하게 이렇게 시장이 확보되자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상업자본주의가 이제 막 발전해 간 거죠.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니까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업적 농업과 수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무역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팔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중세적인 그러한 폐쇄적인 길드 체제,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이렇게 생산해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던 이런 체제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의 제약이 없는, 길드는 주로 도시에서 수공업자들 중심으로 맺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길드의 제약이 없는 농촌으로 진출해서 이 상업 자본가들은 선대제와 매뉴팩처 제도를 실시해서 상품을 확보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여 자본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제와 매뉴팩처제는 이제 길드에 의한 소규모 수공업 생산 방식을 대처해 가는 거죠. 선대제라는 건 한국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잠깐 배웠을 텐데 먼저 대금이라든가 재료 같은 걸 주고 기술자들 생산자들에게 주면서 먼저 주고 물건을 확보한다. 먼저 선자 먼저 지급했다. 미리 생산 도구를 제공해줬다. 선대제. 매뉴팩처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생산의 초기 발전 과정에서 성립한 좀 과도적인 그러니까 수공업인데 사람들 모아놓고 일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가는 과도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한 자본의 축적과 함께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공장으로 바뀌었으면 기계를 돌리는데 끼어들 부품처럼 활용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어디서 공급돼야 될까요? 뭐 기계처럼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바로 농촌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농민이 노동자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농사를 포기해야겠네요. 강제로 포기시킬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공교롭게도 인클로즈 운동이 실시된 거죠. 그래서 1차, 2차 인클로즈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인클로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양모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니까 영주하고 젠트리 계층들이 농민들을 쫓아내버리고 농지에다 울타리를 치는 거. 인클로저 운동은 인클로저 울타리 치기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18세기에는 이제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지주가 소작인들의 경지와 자신들의 공동 경지, 소작인들의 공동 경지를 병합해서 농업 자본가가 병합해버리면 농업 자본가가 이걸 빌려서 대규모로 곡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2차 인클로저 운동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땅을 잃게 되는 농민들은 도시로 이동해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공급돼서 이제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왜 산업혁명은 하필이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됐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 뭐 이런 게 산업혁명이겠지만 물론 왜 영국에서 일어났냐라고 생각해보면 영국은 일찌감치 봉건제도가 무너졌죠. 그 말은 길드의 규제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공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18세기에 또 영국은 어때요? 식민지 쟁탈전에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죠. 세계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겠죠. 자본가가 생산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 거기에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력도 풍부하네.
그리고 동력과 기계에 필요한 석탄과 철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이제 명예혁명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사회적 안정을 이룬 거죠. 이런 많은 내용들을 그냥 한 줄로 쓰기가 미안하네요.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했다. 이 새로운 기술이 바로 존 케인의 나는 북 플라잉 셔틀이죠. 플라잉 셔틀 나는 북 이거 플라잉 셔틀은 직물 기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짜내던 것들을 그런 방적국 10명분의 실을 이용해서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 10사람 이상의 몫을 해낸다는 거죠. 혼자서 착착착착착 쉬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관리하는 기술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면직물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실이 부족해지니까 값싸고 질긴 실을 생산할 수 있는 방적기, 방직기 등이 발명되어야 되겠죠. 제니 방적기, 수력 방적기 같은 이런 방적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제임스 와트가 뭘 개량해서 발명해내게 됩니까? 증기기관이죠. 드디어 증기기관을 더욱더 개량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걸 면직물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면직물이 대량 생산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 이제 이런 증기기관이 제철, 석탄, 기계공업 등에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완전히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대되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자, 영국의 산업혁명 배경은 책과 수업 시간에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던 나라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영국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19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와 일본까지 산업혁명이 진행됩니다.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고급 섬유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독일은 철강업이나 석탄의 생산과 같은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19세기 중엽까지 독일은 여러 영방 국가 좀 제후들로 막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처럼 빠르게 산업혁명을 이뤄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통일 달성하고 독일 제국 수립 선포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제철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기술을 대부분 받아들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미국 동부 지역, 동북부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화가 진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2차 산업혁명을 거의 미국과 독일이 주도했다 할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원 집약적인 기술과 농업 기계화, 그다음에 전기 분야의 기술이 전기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자원도 많겠다.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으니까 이거 기계화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 에디슨 이렇게 해서 전기 분야의 기술 개발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철강, 기계, 전기,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1차 산업혁명 영국, 2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 전 세계의 산업화를 리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산업화는 결국 대량 생산만 가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한 걸 또 실어 날라야 되니까 교통수단도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기선,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증기기관을 이용한 육상교통의 발달은 엄청난 교통에서의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철도가 유럽 곳곳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성과로 이제 간의 수공업이나 매뉴팩처 대신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대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뭐 대량 생산돼서 대량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여기서 생기는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되고 이래서 농업사회는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어 갑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죠.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귀족 신분이 아니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산업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해 가는 거고요. 지배계급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가 소유한 그 생산수단을 활용해서 생산 현장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또 하나 도시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뭐 공장이 대부분 도시에 있으니까 이제 도시 와서 일해야 되는 거죠.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이전에 영국에서 19세기 이전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20% 정도였다면 이제 19세기 넘어서서는 그 증가가 수가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도시화가 진척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죠. 각종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 등 새로운 여가 문화가 여유 있는 도시 중산층 중심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신흥 상공업자들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권을 부여받죠. 그런데 이 선거권은 이제 19세기 후반 노동자 계층들에게도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권 확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성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노동 문제,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위험하게 일을 하는 거죠. 얼마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임금은 굉장히 낮아. 그리고 심지어 자본가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아동, 부녀자까지 값싼 임금으로 고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1830년 영국 하원에서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쁠 때 소녀들은 아시에 몇 시에 공장에 출근합니까? 새벽 3시에 공장에 나와서 밤 10시에 마칩니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거죠? 5시간도 채 안 되게 쉬는 건데 아니 19시간 이상 이렇게 노동하게 되면 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침 식사 15분, 간식 먹는데 30분, 음료수 마시는 시간 15분. 그러면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임금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임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지각하면 그거만 하냐? 일 하다가 계속 졸고 이럴 텐데 매도 맞는다는 거죠. 공장에 보통 8살에서 9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을 고용하고 드문 경우지만 5살짜리도 고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 시간하고 휴식 시간 빼고 거의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아이들이 일을 해요. 오늘날 성인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인데 그때는 그런 제한도 없으니까 막 일을 시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와서 채찍질 당하고. 이런 일상 현실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참 시끄러운 게 노동시간 아닙니까? 주 40시간 일해야 되는데 연장근로 하다 보면 52시간까지 캡을 씌워놨는데 정부에서 지금 뭐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대통령 후보 시절엔 더 많이 뭐 120시간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도 힘들다. MZ세대가 싫어한다 해서 60시간 캡 씌워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대통령이 69시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대통령 개인 시간,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문제가 되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 5일제 하면 회사 다 망할 것처럼 난리쳤는데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주 4일제도 고민해 가고 있다는데 이런 후진적인 농업제도, 후진적인 노동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 우리의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적이 아닌데 더 이상 이런 부분은 효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국 산업혁명 사이에서 영국의 그 노동 문제와 빈부격차 그리고 도시 문제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 빈민들이 많이 죽죠. 아프니까 죽고 공기가 오염돼서 힘들고 그 다음에 전염병. 그때 이렇게 특히나 그 불결한 위생 환경, 하수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분이나 이런 것들 막 그냥 버리고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 미비, 주택 부족, 교통 혼잡, 많은 문제들이 도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던 게 산업사의 문제점. 이런 걸 비판적으로 봤던 그 소설이 있었죠. 영국의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올리버 트위스트. 이건 뭐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을걸요. 굴뚝 청소부, 소매치기, 빈민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만 찝어서 구제한다, 뭐 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러면서 사회보장제도 좋게 시작됐지만 이게 오히려 더 모순을 낳았다. 그래서 공적 부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산업혁명은 비교적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15분을 넘어서 18분 됐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